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오늘은 최현재 전문가의 반도체 위험 신호 감지, 앞으로의 시장은 이라는 전략을 전해드리는 방송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최현재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되겠죠. 저평가, 실적 호전주,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지 구체적인 전략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현재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의 종목 진단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종목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두산 테스나에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4,500원에 10%예. 54,50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네, 우리 진쉬진의 단골 시청자분이신데요. 4거래일 연속 이 종목은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55,000원 기록했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제가 추가로 한 20% 정도 더 매수하고 싶거든요. 네네. 근데 그 추가 매수가 되는가 그거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두산그룹의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예, 두산그룹으로 넘어와서 그 실적 발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게 되면 IT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는 많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특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실적이 따라주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두산 테스나밖에 없어요. 예. 이번 그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두산 테스나가 시장 예상치를 약간 상회를 했거든요. 시장의 영업이익 기준에서 가이던스가 165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아마 170, 8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아닌데, 워낙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있는 후공정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만 부합해도 주가에 상당히 시장이 환호를 하거든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테스나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제 그 테스트 쪽에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 패키징 테스트가 있는데,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량한지, 우량한지를 테스트하는 쪽이고, 이쪽에 매출 비중이 좀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후공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도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두산 테스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두산그룹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이 2,700억인데 올해 3,500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앞서 지금 반도체방이 안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역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 쪽에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올해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앞서 3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좀 나왔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전망치도 지금 4,200억 정도 잡혀져 있는 거니까 올해 대비해서 거의 한 25% 정도 매출액 단위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우상향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믿어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시장 자체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어서 근데 앞서 이제 다른 여타 종목 실적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종목 좋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 자체는 크지는 않겠는가. 밸류를 본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거에 이제 회사가 테스나로 있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좀 받으면서 PER 단위로 20배 넘게 좀 평가를 받았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지금 3,000원대입니다. 곱하기 한 20배 적용하면 6만원대고요. 6만원대고, 내년도는 13배 정도까지 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내후년 정도는 10배 정도 초반까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기대 수익 자체는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으로는 전개 좀 되지 않겠는가. 차트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따라가서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실적인 점 확인이 좀 된 거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국면 쪽에서 약간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해서 이분 같은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20% 정도까지 늘려도 좀 되지 않겠는가. 현재 흐름을 봐서 21년 평균선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51,600원이거든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21년 평균선에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52,500원 정도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올해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한 6만
한 6천 원, 5, 6천 원 정도, 그 정도 내년도 간다 한다면 실제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내년도는 주당 EPS가 보면 지금 4천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8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내년도는 지금 딱 보면 4,133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목표로 본다 한다면 최소한 8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 대응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전략이 나갔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셨나 봅니다. 두산 테스나 가지고 와주신 시청자분이셨고요. 후공정 테스트 기업. 실적도 좋아서 금상첨화고요. 3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 중장기 실적 성장에 신뢰를 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는 점, 상승 탄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요. 목표 주가 1차적으로는 66,000원, 2차 내년을 봤을 때 8만 원 제시했고요. 추가 매수 20% 가능하다는 전략과 함께 52,500원 추가 매수 가격도 드립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로라 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제주 맥주 3,349원에 15% 매수했습니다. 내년에도 매수가까지 힘들까요? 비중 더 태우기 겁나는데 추가 매수 없이 빠져나오기 어려울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제주 맥주 오늘 주가는 탄력을 크게 받았는데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250원 기록했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실이 매우 크세요. 뭐 이 정도면은 60% 이상입니다. 반토막 이상 지금 손실이 나 계신데요. 추가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온라인 판매 기대감의 상한가가 따르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진단해 드리면서 어떤 포트폴 진단해 드리면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어떤 시청자님이 포트에 좀 올라와서 그때 주가가 보니까 작년 연말 정도 주가가 2,000원대 정도 좀 되는데 회사는 수제 맥주 한 봅시다. 회사 쪽인데 보시면 이거 사서는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이런 주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이제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보고서 3월 달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 자본이 안 좋은 회사들, 자본 잠식의 위험에 빠진다든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증자라든가 자본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관리 측면에서 재료를 노출시켜가지고 주가를 띄워가 증자라든가 또 하다못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자본을 확충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유형의 저는 회사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왜냐하면 자본 잠식 상태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게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영업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매출액 단위가 200억 정도인데 연간 그 200억씩 적자 나거든요. 작년도에 240억 원 매출액에 246억 적자 났고요. 올해도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반기까지 70억 적자가 났고요. 70억 적자가 났고 예사가 3분기 실적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3분기 때도 적자만 뻔하죠. 3분기 때도 예사 적자가 영업 적자가 18억 적자 났고 단기 순손실이 16억 적자 났으니까 올해 연말로 따진다 하더라도 예사가는 최소한 100억 적자가 납니다. 또 이들 기업들이 4분기 때 적자를 왕창 내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본이 지금 230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230억밖에 안 남았는데 230억밖에 안 남았는데 예사가 지금 시가총 728억이거든요. 728억인데 쉽진 않아요, 예사요. 이런 주식들은 팔고 나오셔야, 연말 안에 이런 주식들은 이제 제로 노출돼가 주가 급등할 때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흘러내리다가 신저가 950원까지 내려갔다고 상한가였는데 3,300원대 워낙 비싸게 사셨는데 이거는 제가 예사는 방법 자체가 영업상으로서는 예사가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근데 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또 증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증자하기도. 액면가 예사가 5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증자도 할 수는 있겠지만 500원짜리고 지금 1,200원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금 조달할 금액 자체가 워낙 각기가 낮기 때문에 유상증자 100% 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 조달로 번다 한다면 100% 한다 하더라도 400, 500 정도밖에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라올 기회야 저는 적극적으로 팔고 나와야 된다. 오늘 상한가로 끝나고 잔량도 쌓인 거 봐서 내일 또 갭상승을 할 것 같거든요. 내일 아침 시초가 정도 전후해서 적극적으로 팔고 나오는 전략 이번 기회에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맥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애를 많이 먹고 계시는데요. 손실이 크시지만 지금 매도가 우선이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온라인 판매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도달했고 내일 오전장에 갭 띄울 때 그때 매도 찬스 잡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절대 안 되시고요. 자본 잠식 가능성 때문에 연말 이전에는 꼭 팔아야 할 주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또 종목 고민 털어놔 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하나기술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75,000원에 30%입니다. 75,000원에 30% 비중이시고요. 예. 예,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나왔습니다. 67,600원 종가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손실 크진 않으신데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글쎄요, 매도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 매도가 잡아달라는 전화 받았습니다. 운용령님. 예. 종목이 이제 뭐 2차전지 장비 회사의 이것도 대표적인 종목으로 장비 회사의 그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올해 7월달, 8월달에 이 종목도 14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시점에서 뭐 윤성 FNC를 중심으로 두 종목이 2차전지 장비를 주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두 종목 특징, 저도 장비 종목들 자체는 결국은 그 수주 자체가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될 건데. 장비 종목들 쭉 제가 수주 잔고를 보게 되게 되면 주가의 상승을 주도한 윤성 FNC라든가 하나기술이 수주 잔고가 가장 낮아요. 수주 잔고율이. 하나기술도 보면 수주 잔고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된 쪽인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현재 수주 잔고 보시게 되게 되면 대부분 회사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또 작년 연말이라든가 1분기라든가 2분기에 증가된데 예산은 수주 잔고가 거의 별로 없어요. 800억대 1000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예사가 아마 장비 종목 중에서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때 재료를 알려지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기술이 아마 해외 쪽에서 유럽 쪽에서 대규모 하나 수주가 터지면 그게 아마 실적이 급성장할 거란 전망인데 아직 제가 보기엔 그 수주가 좀 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과다하게 좀 부풀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주 잔고를 좀 봐서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기술이 시청자님이 그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엊그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실적 다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기술이 지금 가이던스가 영업이 32억인데 여기서 40억 적자 났어요. 이 정도면 쇼킹이거든요. 32억 흑자인데 40억 적자 났어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3분기 실적의 장비 회사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온 회사가 CIS. 그 다음에 엠플러스라는 회사 자체도 괜찮습니다. 2분기 때 워낙 좋아서 3분기 때 약간 부진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여타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그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PNT 같은 경우도 영업이 가이던스가 아마 150억 정도 되는데 5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쇼킹인데 특히 하나기술 같은 경우 주가는 많이 올라가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32억 흑자 전환 해상했던 건데 40억 적자 났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수주 잔고가 부진했던 부분 자체가 과다하게 향후 어떤 미래 성장성과 관련된 기술력에 대한 평가 부분 자체가 주가를 끌어 올랐던 부분 자체가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빠져서 상승 초기 단계까지 내려왔거든요. 뭐 대부분 2차 종목도 비싸게 좀 내려왔지만은 그리고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현재 또 수주 잔고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예사 실적 개선 속도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과거처럼 현재도 수주 잔고로 봐서는 빠르게 증가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일단 현재 주가로 봐서 충분히 저점이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그렇게 높게 사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아마 이 종목은 아마 차트로 보시게 되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매물층을 번다 한다면 지금 딱 98,000, 10만 원대 정도 언저리에서 좀 매물층이 많이 포진되면 돼 있죠. 그래서요. 최근에 특히 이제 8월달 이후를 좀 봐야 되는 거니까 12만 원대 정도에서 개인 투자가 아마 많이 물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예사 어떤 3분기 자체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봐서 기술적 반등 목표 자체는 9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다만 제가 워낙 낮고 과대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잡아드리겠지만은
크게 반등을 좀 목표를 좀 보지 마시고 일단 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 목표로 보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손저가 자체는 현재 주가 자체가 62,000원대가 지금 쌍바닥, 쓰리바닥을 형성된 가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제가 약간 수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예상 시장 안 좋게 나와서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앞서 윤성 FNC와 더불어서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목표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기술적인 반등 이용한 매도 전략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높지 않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하나기술 2차전지 장비주로 수주 잔고가 1,000억 원 이하입니다. 전고체 모멘텀 또 유럽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부풀려져 있는 기대감이라는 평가를 했고요. 3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서 실적 개선 속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이 또한 지나가리 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삼양사 가지고 왔습니다. 42,000원에 35%를 매수했는데 거래량도 없고 연말 배당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비중은 조금 더 줄이고 가져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삼양사 오늘 주가는 1.15%가 상승한 44,0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수익 보고 계시고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35% 있으신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삼양사 업종 자체는 이제 크게 보면 음식료 쪽이거든요. 밀가루, 뭐 사료 해가지고 설탕, 뭐 그쪽 대한 매출 쪽이니까 내수 쪽이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실적 자체도 경기와 무관하게 연평균 영업이익이 보시면 2018년도 이후에 800에서 1000억 단위 정도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번 그 3분기 실적도 봤더니 380억 정도가 남은 것 같네요. 그럼 음식업종 자체는 이제 작년 동기와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작년 3분기 때 영업이 272억이니까 시장 예상 작년도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실적 자체는 대충 추정을 해보면 작년 이상의 실적이 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작년도도 단기순이익 700억대 정도 좀 나와서 주당 EPS가 6,400원이고 현재 주가 4만 원대 초반을 감안하면 PR 기준에서 지금 6배, 7배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는 엄청 싸죠.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주가 싸다고 시장의 주목을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다만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배당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는 장기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평가를 좀 받겠죠. 과거로 따지면 이 종목이 아마 7만 원, 8만 원 정도 갔을 겁니다. 근데 워낙 시장 자체가 인기가 없으면 주가 못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뭐 2차전지 아니면 그다음에 AI 반도체 아니면 시장에 주목을 못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도 시장에서 홀대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 뭐 배당을 얘기하시는데 배당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작년에 1250원 정도 배당을 한 회사고 다만 앞서 이제 이 회사가 주당 순자산이 12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12만 원짜리면 PBR 상으로 따지면 지금 0.3배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주가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죠. 그래서 약간 배당 수익 플러스 약간 이제 수익까지 노리면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적당한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000원대 사셨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마 충분히 4만 7, 8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뭐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처럼 아까 이제 배당도 안정적이면서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되는 회사니까 변동성이 크면서 배당 수익률이 3%, 4% 되게 되면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안정성 있는 국면 쪽에서 어느 정도 배당 수익 3%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아마 4만 7, 8천 원 정도 그 가격은 결국은 배당까지 염두에 둔다 한다면 12월 아마 20일 정도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4만 7, 8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을 받고 넘어가는 것보다 12월 말경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전해드립니다. 삼양사입니다. 식품과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설탕, 밀가루, 전분당, 유지 등을 생산하는데요. 저평가 상태의 소외주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다만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접근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47,000원에서 8,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호롱인더 갖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41,000원에 40% 갖고 있습니다.
41,000원에 40% 비중 있으시군요. 네. 예, 역시 수익이십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저점에 잘 매수를 해주셔서 지금 수익 구간이시고요. 오늘 장에 1.17%가 오른 43,150원 기록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은 거 보고 들어갔는데, 네, 그래도 계속 떨어지길래 이제 그때 샀거든요. 그래서요. 네. 3분기 실적 발표 다 하는 거 보고 떨어져서 샀는데, 4분기는 더 좀 앞으로 더 좋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저 아까 뭐 어떤 분 방송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저도 배당까지도 바라보고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가 이게 비중이 또 너무 많은 건가 이것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투자를 하신 게 어닝 쇼크, 실적 부진을 보고 사신 거니까 역발상 투자자신데요. 자, 4분기 실적은 좋을지 배당 받아가도 괜찮을지 전략 주시죠. 예, 이런 주식은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게 좋죠. 특히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좋게 나올 때 특히 경기 민감주도 그런 성격이고 주식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얘기 들어보시니까 그렇게 아주 뭐 뚜렷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절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또 투자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인드 자체가. 코롱인더 주가 자체는 뭐 이게 시적이 이번 영업이익 한 220억 갖고 아마 단기 순손실이 약간 났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코롱인더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해 가지고 400에서 500억 정도 나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여기다가 조금 아쉬웠던 것 자체가 회사가 그래도 단기 순손실이 난 적이 없는데 지배주 같은 거 88억 정도 순손실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난 적이 없는데 영업이익도 지금 분기 단위 220억이니까 아마 아마 최저치일 거예요. 최저치일 거고 지금 이제 4분기 때는 좀 올라가는데 4분기 때는 올라가기 때문에 3분기가 아마 저점이 좀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회사들 소규화 업황이지만 회사는 이제 산업재 섹터라고 그래가지고 타이어 코드제라든가 아라미드라든가 이게 매출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유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롱 패션이라고 의류 사업부문도 있어요. 사업부문 자체가 좀 다양한 사업부문을 가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자체가 산업재라고 할 수 있는 아라미드 사업 부분과 이쪽 부분 타이어 코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경기 민감 섹터,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이제 우상향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3분기도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코롱인더도 3분기 시점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은 3분기 때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는 않고 주당 BPS가 지금 8만 원짜리 9만 원 가까이 되는 주식이니까 PBR로 따지면 0.5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배당을 좀 말씀하셨는데 배당은 보니까 한 1,200원 정도씩 했네요, 그동안. 그래서 올해도 아마 1,200원 정도 할 것 같으니까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3% 정도 되는 거니까 3% 정도가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하기에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 투자하신 분들이 고배당주 가지고 배당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고배당주를 한다면 5% 6%짜리 가지고 고배당주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99% 배당락 함정에 빠집니다. 그 주가 많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2% 3%짜리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별로 안 돼요. 배당락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앞서 이제 삼양사 같은 경우도 그런 해당이 좀 되고 그래서 배당 투자하는데 적당하게 배당을 좀 받으면서 배당락이 안 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실적 자체도 바닥권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올해 바닥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다만 시작 자체가 이제 3분기 때 워낙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가지는 않겠죠. 바닥권으로 형성이 됐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적게는 48,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5만원과 5만 2천원 사이에서 매물층이 두텁게 지금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경기가 좀 회복이 좀 돼야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관심이 쏠려야지 5만원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겠나. 현재 목표 주가 자체는 4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연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목표 주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손절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쪽 회사가 수소 관련 사업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수소 예, 그렇죠. 코롱이 1년 전에 2년 전인가요? 그룹 비전을 얘기할 때 코롱은 이제 수소 쪽으로 나가겠다고 사업 비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수소 산업 자체가 시장에 주목을 못 끌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두산 프월스 주가를 보시면 알다시피 별로 시장에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수소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 말이라든가 2025년도 가야지 주목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코롱인도 수소 사업과 관련된 것 자체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로 봐서는 실적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5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때 이제 모멘텀 부각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 산업과 관련된 비전 자체는 조금 좀 먼 미래를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수소 예, 아직 감사합니다.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롱, 인더, 아라미드 등 다양한 사업군을 보유한 화학주입니다. 경기 민감주인데 3분기 실적 저점일 가능성을 보면서 턴어라운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3% 수준 적당한 배당 투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8,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제이드 김님이시고요. 금강공업을 6,650원에 30% 비중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 강보안 마감됐고요. 5,690원이고 스몰캡 기업입니다. 1,600억 원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손실이 20% 가까이 있으시군요. 30% 비중을 담아주신 이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운용령님. 금강공업은 일단은 업종 자체는 이제 건자재 쪽인데 사업하는 것 자체가 이제 관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폼 사업, 알루미늄 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건축물의 아파트의 뼈대가 되는 쪽에 그 사업 부분이 주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모멘텀 자체는 회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 회사가 이제 건설 가저제를 만드니까 임시주택 형식의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건설 가저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혜주 쪽으로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 건설 관련해 가지고 가건물 형태의 집 짓는 거, 그 부분 자체가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마 7월 달에 움직였던 자체도 그것 때문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업종 자체는 지금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앞서 이제 주업 자체가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관관 산업, 관관 자체도 이게 바닥을 다지는, 집안을 다지는 쪽에 관관이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건설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다음 아파트 사업 자체가 알루미늄 폼 사업이니까 건축물의 아파트의 어떤 뼈대가 되는 쪽이니까 이게 전방 산업 자체가 안 좋아요. 다만 회사가 실적 자체는 엄청 싸죠. 이번 그 3분기 실적도 보니까 영업이익이 189억이 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면 회사가 1분기 때도 158억 영업이익, 2분기 때도 183억, 3분기 때도 180억 나왔으니까 대충 추정을 해보면 작년도 300억이 나왔으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600억, 700억 나오겠네요. 그래서 700억 나올 거고 단기수익 작년도 500억 나왔는데 현재 지금 3분기까지 단기 수익이 한 400 정도 나온 것 같으니까 주가는 엄청 저평가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주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요즘 시장 자체가 앞서 사방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시장에서 그 다른 이슈, 현재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만약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집들이 많이 파괴가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가건물 형태의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쪽에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면 그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업황으로 본다 한다면 건설 경기가 회복이 좀 돼가지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지 모멘텀이 부각되겠죠. 그러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현재로 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주가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되냐? 사야 되냐? 적극적으로 팔고 나와야죠. 단기 모멘텀이니까. 왜냐면 회사가 거기에 진출해가지고 돈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모멘텀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는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비중이 30%니까 뭐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 우리 청년님 배수한 가격대 정도까지는 단기 이슈가 되게 되면 빠르게 한 6,500원이라든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종목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보면 6,800원에서 7,300원 사이에서 여기에 많이 물려 있어요. 많이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6,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주가는 뭐 워낙 탄탄한 주식이니까 손절 가격은 제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배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배당은 보니까 예사가 배당은 120원 정도 하네요. 올해도 아마 최소한 실적 자체가 올해 최대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150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제로노트 출시 시점에서는 충분히 급반등도 6,500원 이상은 나올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강공업 건자재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실적도 좋은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주가 하방 경직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활용해서 매도하는 전략, 뉴스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6,500원이 나와서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약간 아래이긴 한데요. 이 가격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삼성증권을 네. 제가 꼭지 사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매수가가 얼마실까요? 매수가가 49,200원입니다. 네, 비중은 얼마십니까? 비중이 35%요. 35% 비중 가지고 계시고 49,2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주가는 하락하긴 했지만 그동안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있었고요.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0.64%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20% 정도 손실이시네요. 네. 예. 언제 저 샀던 가격이 올까요? 그렇지 않으면 손질하고 제가 조금 낮게라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령님 도와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도와준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근데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차트 보시면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예요. 저도 삼성증권이 이렇게 올라왔나. 저는 제가 증권주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사지 말아라. 네, 그런 쪽인데. 왜냐면 유동성 감소 국면 쪽에서 증권주가 좋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은 주가가 우상향이에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자체가 실적에 있는 게 아니까 그동안 실적하게 되면 실적 금액 기준에서 한국 금융지주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라든가 그다음에 키움증권 이익이 많이 났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노출되면서 시청이 많이 곤두박질쳤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은 좀 타이트하게 위험 관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익 자체가 꾸준하게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단위가 2천억 났고 단기수익이 1,500억 났거든요. 거의 업계 탑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증권주도 주가가 지금 주가가 싸죠. 제가 엄청 쓰고 싶은데 그 정도로 주가 쌉니다. 삼성증권이 지금 PER 단위로 지금 5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증권주들이 상당히 지금 배당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당을 더 많이 해주고 있고 삼성증권도 아마 배당금이 아마 1,600원, 1,500원, 1,600원 할 것 같은데 작년도에 1,700원 배당했네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800원 배당을 했으니까 올해는 작년도보다 이익이 50% 증가니까 배당 작년 1,700원에서 제가 보기엔 최소한 2,000원 이상 할 것 같아요. 시장의 전망치 자체는 2,600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좀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배당을 더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래 투자하신 것 같은데 시적 자체가 지금 모멘텀 자체가 지금 안 좋아서 못 가고 있는 거지. 주가 자체는 지금 역대급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밸류에이션 저평가죠. 삼성증권 같은 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PER 단위로 최소한 8배 이상을 평가를 받았던 주식인데 지금 5배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차트 그룹 자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사다가 오늘 약간 기관 매도가 약간 좀 나왔는데 애국 투자가 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실적으로 증권업 중에 실적으로 따지면 업계 탑이 한국금융지주 그냥 키움증권이었는데 삼성증권이 조금 좀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지표 자체가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000원대 높게 사셨는데 일단 차트로 본다는 우리 신고가 근처고 현재로 흐름으로 봐서는 42,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42,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배당금이 한 2,000원 정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안에 44,5,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게 되면 비중이 많으니까 그때 되면 이런 것들이 배당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국면 쪽에서는 한 반 정도 파셔가지고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 한다면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어려우시면 최소한
일단 기다리신 거, 좀 더 기다리시면, 한 5, 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최소한 4만 4, 5천 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얼마, 언제, 이달 말까지는 좀 괜찮겠습니까?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연말이나 내년까지 봤을 때 4만 5천 원 수준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세요. 예, 실적 바탕으로 신고가 부근 움직임이고요. PER 낮은 상태에서 매력적입니다. 배당 매력도 있는데요. 목표 주가 4만 5천 원 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저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쭉 가지고 계시면서 이따가 이 가격이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의 전략 포인트를 알아볼 시간이죠. 내일 금요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내일까지도 약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죠. 단기간에 급등락이 심한 상태에서 급등했다가, 공매도 금지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다시 지금 공매도 금지 약발이 통했던 그 시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코스피스가 2,500포인트 정도 돌파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제 2,500포인트를 돌파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쉬어갈 것 같은데, 근데 가격 조정폭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시장을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 자체가 제가 자꾸 이제 시장 외국인 선물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 선물이 지금 이제 결국 외국 투자가들이 이제 선물 대규모 매도했다가 항복하고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3주 전부터 얘기할 때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금액상으로 따지면 6조 한 2, 3천억까지 갔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오늘 또 지금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6천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현재 누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3조 3천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3조 원대 정도의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2,50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선물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선물을 제가 보기에는 한 1조 원 정도까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나머지 물량 자체는 여러 가지 해치성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수는 이게 떨어지면 외국 투자가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하방을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이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또 이격이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직 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기준해 가지고 덜 과열해요. 103 정도.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속도절과 코스닥 시장에는 중소형 종목들이 좀 더 약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수도 2,480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했다는 그 반등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는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별화되는 장세 흐름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펼쳐지는 흐름이 좀 전개됐다. 지금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왔지만 이제는 종목 선택 자체가 중요한 흐름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시장 인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펀드멘탈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아다시피 최근에 시장 인기라는 것 자체는 2차 전지 양극재, 그 다음에 반도체, AI 반도체였거든요. 그들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시장에 인기가 있을 뿐이지 이번 실적이라든가 밸류 자체가 너무 비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약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그 섹터 내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주가 낙폭과대 반등 나올 때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극재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이쪽에 집중이 돼 있지만은 이제는 그 부분 자체가 좀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펀드멘탈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자체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 자체는 순환매성 흐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 순환매성 흐름을 노려본다 한다면 건설 기계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약간 반등 나왔지만은 그다음 철강주도 한번 좀 순환매 관점에 반등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심 자체는 자동차는 이제 시적주로서 수급 여건으로 보내보다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종목들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보다는 일부 부품이라든가 장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쪽에 그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12월 하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년도 연말 연초로 넘어갑니다. 1월 효과에 좀 대비할 수 있는 1월 효과 주목할 수 있는 세스 2024라든가 관련된 쪽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포트에 편입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의류라든가
화장품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호전주를 발굴하는 움직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력의 유튜브 라이브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시장엔 종목 인사이트라는 시간 마련해 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월요일장도 대비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운용력님 분석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